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관세 전쟁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죠. 우리 반도체 수출도 2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반도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엔비디아 하락세 언제쯤 멈출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여파가 뉴욕 증시를 주말에 주초죠, 우리 시간 어제 강탈했습니다. 이게 조금 충격을 꽤 크게 받아들이네요. 관세 이게 많이 예고가 됐는데 시장이. 그렇죠. 예. 이게 뭐 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트럼프가 사업을 했던 분이고 당연히 주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뭐 많은 경고를 했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이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협상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했었는데 이제 막상 실제로 폭탄을 투하하고 보니까 예. 그 불안감이 좀 커지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그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경기 지표라든지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부분들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장기 금리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 예. 금리는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잠재적인 어떤 이 경기 둔화의 그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는 외상이라면 미국 경제 부진은 내상이 좀 있는 것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지난달 20일 경에 이제 그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그 관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월마트가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그 연간 자신들의 이제 매출의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관세와 상관없이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할 것이다. 특히 소비가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참 끝없이 오를 줄 알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쯤만 해도. 그런데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관세 영향도 있다 그러는데 우선 최근 하락세만 보면 굉장히 좀 비관론이 많은 건가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딥시크가 발표가 됐죠. 네, 중국.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고서를 그때 썼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뭐였냐면 딥소공이라고 적었었어요. 딥소공. 딥소공? 무슨 뜻이에요? 딥시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 딥시크가 이렇게 쏘아올린 얘기를 작은 했고요. 그 마지막 문구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딥시크의 이 발표를 보고 젠슨 왕의 눈동자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의 AI의 개발은 거의 자본력, 이퀄 경쟁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칩을 사서 개발하는 쪽으로 그 주도가 됐었다면 딥시크의 이런 방식은 결국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은 그 엔비디아의 그 뭐 블랙웰급의 아주 비싼 칩이 아니더라도 개발할 수 있고 또 많은 다른 업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 빅테크에 몰려있던 자금들 또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에 쏠려있던 이런 자금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주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몰렸던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M7이라는 흔히는 빅테크 주식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고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지난번 실적 발표 때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 1분기 실적 기대치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성장률보다는 조금 둔화된다. 이런데 좀 투자자들이 조금 움츠러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뭐 저희도 실제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Good but not that goo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을 좋게 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당연한 거. 거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좋게 내느냐 이런 게 중요했을 텐데 그 이미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그 눈높이 거기를 완전히 만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그래서 그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마진 가이던스, 예. GP 마진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률 매출 가이던스가 총이익률. 지금 71%로 이제 이번 분기가 제시가 되었는데 네. 이게 1년 전에 몇 퍼센트냐면 78.9%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떨어졌네요. 거의 한 7.9% 포인트가 내려가는 예. 네 분기 연속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거 이제 점점 엔비디아에 대한 이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딥소공 아까 얘기했던 그러네요. 딥시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작은 공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공으로 와서 두드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물론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하반기에는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번 분기에 마진이 더 떨어지는 이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를 또 엔비디아가 받는 거는 뭡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뭐 중국에 대한 규제, 예. 뭐 중국에 실제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는데 팔리고 있다는. 예. 예, 팔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나온 뉴스는 뭐냐면 그 지금 미국이 맡고 있는 블랙웰 칩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흘러 들어갔다.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네,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밀수가 되고 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실적이 생각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은 17일이죠. 엔비디아 그 GPU 테크놀로지 기술 컨퍼런스가 있는데 GTC 컨퍼런스죠. 여기에서 뭔가 좀 엔비디아가 보여줄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좀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를 할 만합니까? 항상 이제 기대는 되겠죠. 사실 이제 왜냐하면 젠슨왕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젠슨왕과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림은 예. 확실히 이 AI 생태계에서는 좀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수준까지 네. 그 많은 그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젠슨왕의 키노트 스피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 그 피지컬 AI. 피지컬 AI. 예, 예. 즉 우리가 지금 현재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심벌릭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문자라든지 그림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한 AI가 되는데 진정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 데이터를 학습한 이런 AI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예. 그 물리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지구를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뮬레이션이 그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지 그림을 그려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점점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 이것도 로봇.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피지컬 AI의 한 종류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 딥시크의 역량이 과연 엔비디아에게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질문들과 토론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 한 9월에 비하면 연초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죠. $150까지 갔다가 150달러. 예, 지금 지금 거의 한 114. 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이 그러면 조금 저가 매수 시기라고 좋은 시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엔비디아 주가 웬만해서 더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조금 보세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한 25배 BR 정도니까 25배.
뭐 과거에 우리가 엔비디아 보면 35배, 40배 정도 이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사실은 거기에서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GP 마진 계속 떨어지고 있는 4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는 GP 마진이 과연 정말 젠슨왕의 말대로 반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젠슨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블랙웰의 초기 그 램프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 구체화되고 투자자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다시 세게 반등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진율이 올라가는 게 좀 더 확인이 되어야만 뭔가 주가 반등이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상당한 영향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SK 반도체 주가는 지금 뉴욕 증시 하락에 비하면 그 충격이 조금 생각보다 덜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오늘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고는 있는데 이게 뭐 충격이 덜한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래서 더 내려가는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는 1배가 안 되니까 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더 그 내려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지 사실 뭐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저희가 위안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PBR이. 네. 그럼 삼성전자는 뭐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이런 시장 상황에도 조금 좀 올라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냉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제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첫째는 IT 디맨드가 뭐 AI를 빼고는 별로 좋지가 않죠. PC도 별로 안 좋고 스마트폰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구 환신 효과가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뭐 그게 삼성이나 또는 뭐 애플 뭐 여기까지 파급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 반도체의 추격 이것도 저희한테 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이 더 약화가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기술 경쟁력이. 그렇죠. 중국은 어차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뭐 잘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엔비디아랑 그 연관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급망에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눌리면서 이제 같이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의 기술력을 회복하고 그걸 좀 보여줘야만 뭔가 주가 상승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겠다. 자, 기술력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우리 뉴욕 증시의 M7이 굉장히 주춤한데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면 물론 그 딥시크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테크놀로지, 중국 테크 기업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승세가 뛰어난데 그 영향이 조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큰 추세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빅테크 특히 M7에 몰려 있던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S&P 493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S&P 500에서 7개를 뺀 493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또 미국에 쏠려 있던 거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IT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그래도 견줄 만한 나라는 현재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시진핑도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그 압박을 했던 마윈과 악수를 하면서 뭔가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한 6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알리바바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그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지금 한 2달 사이에 한 60% 올랐다는 얘기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중국에서 양회가 양회가 열립니다. 있죠. 양회가 있으면서 아마 전체적인 뭐 경제 전망들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작년에도 좀 5% 안팎을 했지만 올해도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정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 내수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약간 그 톤다운 시키는 이런 뭐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큰 추세는 뭐 저는 이제 중국 IT에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 예.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일정의 약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게 합병 얘기인데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일본의 키옥시아 합병, 이 랜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네. 어떤 뭐 좀 우리한테 영향이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우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웨스턴 디지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자체 경쟁력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키옥시아랑 합치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두 회사가 같이 조인트 벤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합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키옥시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최근에. 합병 얘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30% 정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옥시아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는 이제 도시바가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주로 누가 있냐면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네. SK 하이닉스가 CB,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베인 캐피털을 통해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환산을 하면은 하이닉스의 지분율이 한 34%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합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경쟁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실질적인 지분 한 3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와 반도체 산업 전망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 고맙습니다.